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한동안 GTX 개통으로 부동산 가격이 올랐던 동네가 있습니다. 불과 몇 달 전 이야기죠. 그런 동네들 요즘 어떻게 됐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GTX 약발이 떨어지니까 팔겠다는 매물이 늘어나고 있으면서 동시에 거래 가격이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요즘 언론에서 다루는 부동산 뉴스들 내용을 보면 서울의 강남권 및 마용성의 아파트 가격이 올랐고 그 여파가 이제 수도권 및 서울 외곽 노도강까지 왔다라는 내용이 많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노도강은 가격이 전혀 들썩거리지 않습니다. 추가로 또 여기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직도 집을 팔겠다는 매물은 84,000건이 넘고 있고 계속 이게 또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또 몇 달 전 뉴스로 한번 되돌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동탄이 22억을 돌파했다면서 GTX 개통에 호재를 얻고 집값이 오른다고 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때 동탄역 롯데캐슬이 서울 마포구 아파트의 얼굴마담격인 마레프보다 비싸게 팔렸다면서 막 난리가 났었죠. 그게 올해 초의 일입니다. 그 뒤로 GTX가 실제로 개통이 됐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예상을 훨씬 밑도는 수치라고 발표되면서 사람들이 숙덕되고는 했었습니다. 그 뒤로 동탄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 별로 없었죠. 그래서 또 GTX 약발 어느 정도 상태인가 직접 체크해 봤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거 직접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여러분이 부동산 임장을 가서 이것저것 부동산 사장님께 물어보면 알 수 있는데 주의할 점이 좀 있습니다. A 아파트하고 B 아파트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정확한 부동산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A 아파트 물건을 가지고 있거나 그 아파트 단지에서 부동산 하시는 사장님께 물어보면 절대로 A 아파트에 대한 정확한 이야기를 들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 정말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이고 부동산 임장을 10년을 다녀도 불이니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A 아파트를 집 보러 가서 A 아파트 이야기를 물어보면 나쁜 이야기 절대로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A 아파트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를 했을 때 안 살 확률이 높아지는데 솔직하게 그걸 다 말해줄 부동산 사장님은 단 하나도 없겠죠. A 아파트에 대한 궁금증은 B 아파트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B 아파트에 대한 궁금증은 A 아파트 가서 부동산 사장님한테 물어보는 거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크로스로 듣다 보면 여러분도 어느새 부비보다 훨씬 뛰어난 부동산 고수가 되어 있을 겁니다. 가장 쉬운 거지만 가장 많이 틀리는 걸 잠깐 다뤄봤습니다. 일단 동탄역 롯데캐슬 여기 어떻게 됐나 한번 볼까요? 41평이 2월 달에 22억 찍었는데 그 후에 4월 달에 19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2억 5천만 원 하락한 거래가 한 건 있었고 그 뒤로는 현재 거래가 없습니다. 그러면 또 같은 아파트 34평은 어떨까? 직전 거래가 15억 500만 원에 거래가 있었는데 거래가 계속 없다가 6월 달에 14억 5,500만 원에 거래가 됐네요. 마이너스 5천만 원 하락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또 여기만 그럴까? 이거 궁금하죠? 동탄역 주변 화성시 오산동 아파트 최근 거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동탄2 에일리넷들 아파트 33평이 1월달에 6억 7,800만 원에 거래가 됐었습니다. GTX 호재가 막 넘치던 시작되던 그 시절이죠. 그 뒤로 최근에 6월달에 같은 평형이 거래된 거는 5억 8,50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렇게 또 표현하는 게 어떨지 모르겠는데 GTX 약발이 떨어지니까 9,300만 원 하락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동탄에 지금 거래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매물은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물론 좀 더 거래량이 늘어나고 GTX도 완전히 개통되고 그런 날이 오게 된다면 더 정확한 반응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지만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의 포인트 요거는 바로 몇 달 전 언론에서 호들갑을 그렇게 떨면서 했던 이야기들 기억해 두자라는 겁니다. 그때 동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GTX 개통으로 호재가 예상되는 모든 지역 파주 이쪽도 다 마찬가지예요.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뉘앙스로 막 떠들었습니다. 덕분에
운 좋은 사람들은 그때 집 팔고 잘 나갔고 거래량도 늘긴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이번 달에 첫 GTX 운행을 하는 구성역이 포함된 용인시 기흥구 아파트 가격을 주변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는 현재 GTX A 노선의 동탄에서 수서까지 요 구간 있죠. 요 구간 중에 하나인데 다른 곳에 비해서 몇 달 늦게 지금 개통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동향을 보면 6월 첫째 주 용인 기흥의 아파트 가격은 0.01% 하락에 들어섰고 올해 들어서도 1.43% 하락 데이터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집을 팔겠다고 내놓은 아파트 매물량은 올해 초에는 여기는 이 동네가 6,200건 있었는데 6개월이 지난 지금은 6,600건 정도로 여기도 늘었습니다. 계속 매물이 쌓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또 실제 구성역 주변 아파트의 최근 거래 상황 요거 살펴봐야겠죠. 블루밍 구성 더 센트럴 아파트 32평이 올해 2월 달에 GTX 호재가 극에 치달았던 그 시기에는 7억 6,900만 원에 이게 거래가 됐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최근 거래는 6억 4천만 원에 거래가 된 겁니다. 호재 약발이 떨어지니까 몇 달 만에 1억 2,900만 원이 쭉 하락했습니다. 요것만 보면 서운하니까 그 옆에 있는 삼거마을 삼성 레미안 1차 아파트도 한번 보면 49평의 경우 4월 달에 5층이 10억에 거래된 것에 비해서 5월 달에는 같은 층 5층이 8억 9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여기도 1억 이상 하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직전 거래보다.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 이 동네 아파트들 나빠요 내지는 영원히 집값이 안 올라요 이런 악담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부동산 호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리고 언론의 부동산 띄우기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단 몇 달만 해도 1억, 2억은 쉽게 집값의 차이가 난다. 요 부분을 좀 짚어드리고 싶었습니다. 몇 달 전 GTX 개통으로 부동산 호재가 발생했고 언론이 GTX 효과로 집값이 미친 듯이 오르고 있다고 호들갑을 떨었을 그 당시에 우리가 매도인 입장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누군가는 이때 팔아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을 거고 또 다른 누군가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오르겠지. 더 비싸게 부동산에 내놓자.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매수인 입장으로 그 당시로 또 돌아가서 보면 누군가는 이제 오르나 보다 1억 더 주고라도 지금 사자. 요렇게 했을 거고 또 다른 누군가는 기다려 거품 가라앉고 나서 남들보다 1억 더 싸게 요렇게 사자 요렇게 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지금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회복세에 들어섰다라고 하고 신고가 갱신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언론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실제 집을 팔겠다고 내놓은 매물은 점점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고가 갱신한다는데 왜 굳이 지금 팔려고 아우성일까? 제가 이 이야기부터 좀 하고 가야겠습니다. 언론의 기사에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키워드 예를 들면은 아파트 신고가 갱신 이런 키워드가 하나 빵 하고 터지면 모든 언론사가 비슷한 기사 내용이 다 쫙 도배가 됩니다. 상당히 공포스러운 상황이 연출됩니다. 그리고 이런 키워드의 패턴은 일주일 기준으로 한 3개 정도가 나옵니다. 전세가 폭등이라는 키워드가 한번 뚝 떨어지면 모두 다 이 키워드에 집중하는 기사들만 또 쭉 도배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배달 음식 시켜 먹을 때 밤에 야식 시켜 먹을 때 족발 먹을까 아구찜 먹을까 피자 먹을까 떡볶이 세트 이 중에 뭘 시켜 먹지 이렇게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 주문을 해도 결국 같은 집인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사업자도 다 다르고 전화번호도 다르고 우리가 볼 땐 다 다른 가게지만 결국 하나의 야식 전문 배달점에서 이걸 다 만들어서 우리한테 갖다 주는 겁니다. 족발이든 아구찜이든 피자든 떡볶이든 이게 야식 전문 배달점에만 굳이 거기에만 꼭 해당되는 이야기일까? 그 해답은 제가 딱히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상황은 1월 1일 7만 3천 개 매물이 있었는데 계속 꾸준히 증가해서 지금 6월 달에도 어떻게 됐냐? 8만 4천 5천 개 뭐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매도가 물량이 늘었는데도 계속 이만큼 쌓여 있다는 거는 계속 지금 물량 쌓이는 게 더 집을 팔겠다고 내놓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주택산업연구원 자료를 한번 살펴보면 서울의 아파트 입주율은 90%가 채 안 됩니다. 올해 상반기를 기준으로 보면 85%에서 87% 요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면 왜 입주를 못하는지 미입주 원인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겠죠. 기존 주택 매각 지연이 33.9%, 그리고 세입자 미확보가 33.9%, 세입자가 못 구하는 거예요, 세입자를 지금. 그리고 잔금 대출 미확보 21.4%, 잔금 대출도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분양권 매도 지연, 이것도 3.6%입니다. 분양권 안 팔려요, 지금. 누군가에게는 정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일 수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사불란한 움직임으로 부동산 가격을 인위적으로 띄우려는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 또 제가 대응을 할 때 가끔은 저도 당황할 때도 있고 두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외롭다고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여러분이 항상 저를 지켜주시니까요. 저는 여러분의 부동산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정말 감사합니다.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